이뤄지는 걸까요? 코스피가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9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꿈의 3,000피,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불신은 여진언했죠. 연일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는 미국 증시로 투자 이민을 떠나는 개인들 사이에서 한국에 투자해라 이렇게 깃발을 든 분이 있습니다. 자, 증권업계에서는 참 전설적인 분이세요. 서재영 NH투자증권 상무 나오셨습니다. 네, 상무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몇 해 전에 참 CEO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PB다 이런 소개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유효한가요? 예, 뭐 제가 성과급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CEO보다 연봉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뭐 투자의 고수다, 뭐 한국의 피터 린치다 여러 별명이 있는데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세요? 뭐 그것도 다 좋은데 저는 들이대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들이대 출신? 예. 무슨 의미예요? 일단 뭐 제가 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방문할 때 일단 먼저 들이대보고 네. 뭐 아니면 말고 아. 그런 정신으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거시지표 분석하는 시장 연구보다는 이런 어떤 기업 탐방? 예, 그걸 예. 뭐 보통 바텀업 투자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만나는 고객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한국에 뭐 웬만하면 기업가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고요. 네. 아니면 회사는 회사 담당자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상무님께 가장 요즘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겁니까? 뭐 최근까지도 그랬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입니다. 미국 금리, 한국 금리. 예, 둘 다. 자, 오늘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잖아요. 예. 그럼 상무님의 전망은 어때요? 올해 안에 인하한다, 안 한다? 뭐 저희는 이제 어차피 이미 내린 국가도 많이 있고 내리기 시작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추세는 이어질 거라 보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는 뭐 한 번 아니면 두 번까지는 미국도 내릴 거라 보고 있고 한국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충분하다. 네. 그러면 올해 코스피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예. 코스피 이제 2,900선에 바짝 다가섰고 연고점 경신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연내 3,000피 갑니까? 뭐 3,000피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의 근거는 뭘까요? 한국이 아무래도 좀 가장 소외돼 있었고 예. 그럼 최근에 한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네. 실적이 훨씬 좋고 있습니다. 특히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네. 뭐 방산이라든지 수출 관련된 업체들이 예. 아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뭐 그냥 행보하고 있었으니까 네. 그게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상무님 개인 포트폴리오 좀 공개 좀 살짝 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구체적으로 하긴 좀 힘들고요. 아무래도 저는 비상장 주식이 많고 네. 뭐 한국 주식, 국내 주식, 외국 주식은 없습니다. 미장은 없고 국내 주식하고 채권 일부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 오늘처럼 이런 분위기면은 물론 한국 국장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단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직도 국장하냐? 미장으로 탈출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예. 한국 주식만 고수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국 기업 중에서 세계 1등 하는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한 50개 이상 되는데 네.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경쟁력 있고 뭐 상장된 기업이 대부분 분야별로 보면 네. 그런 기업들은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반영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기업들의 실적도 중요하지만 일단 투자 수익률만 놓고 보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을 비교를 했을 때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의 어떤 수익률이 미국 나스닥이나 S&P에 비해서 거의 한 20%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라서 과연 이러고도 한국 주식만 투자하라고 하면 좀 엉뚱한 얘기 하시네 이런 반응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글로벌 기업인데 네. IT 반도체 관련 기업 중에서 거의 수익이 꼴찌 수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 뭐 2분기도 그렇지만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고요. 뭐 하이닉스를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에 한 7조 적자 났다가 올해 뭐 한 20조 이상 컨센서스가 이익이 날 거로 보는데 그렇게 보면 실적이 워낙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주식들이 큰 주식들이 못 알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소외된 거고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좀 하반기에는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면 10만 전자 터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 안에? 저는 뭐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낸드하고 디램 쪽에 가격이 좀 가파르게 지금 최근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하고 낸드. 그 악성 재고가 어느 정도 이제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악성 재고도 떨어지고 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니까 이 반도체 경기가 지금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국 주식에만
올인하는 이유 중 하나로 한국에 숨은 진주들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예. 글로벌 1등하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다. 근데 저는 사실 1등 하면은 뭐 반도체 삼성전자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서 5개 이상을 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기업들이 숨어 있습니까?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주가 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쪽도 있고, 네. 미용기기도 있고, 뭐 철강 소재도 있고, 특히 이제 방산 쪽에 세계 1등 하는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아, 미용기기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뭐 초음파라든지, 아, 피부 관련 예, 초음파라든지 레이저라든지 RF로 해서 이렇게 이제 약간 피부 안에 상처를 내 가지고 네.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그런 기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기업들이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다. 네, 초음파 쪽은 뭐 우리가 특기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클래시스 같은 회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물론 기업명은 이제 언급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이제 기업명을 얘기한 것도 여기 투자해라가 아니라 이런 맞습니다. 업종을 좀 유망하게 보자라는 그런 취지를 저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방산 쪽은 왜 유망하다고 보세요? 특히 뭐 육해공, 뭐 잠수함까지 해서 어디를 특히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방산은 이제 미국, 러시아랑 중국과 경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 회사는 오히려 이제 그쪽에 좋으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유일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특히 자주포라든지 육해 쪽은 단기적으로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지금 뭐 캐파가 아주 모자라서 그런 상황이니까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중단기적으로는. 좀 장기적으로는 뭐 아무도 공군도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 공군이라고 하면은 뭐 KF-21 같은 차세대 전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4.5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진짜 세계적인 항공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는 한 1,000억 정도 할 걸로 예상하는데 한데 지금 시제품 생산하고 있고 계속 앞으로 만약 양산화되면은 한국의 방위 산업이 또 새로운 뭐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4.5세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뭐 5세대, 6세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어떤 걸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5세대가 지금 현재 이제 그 상용화되고 있고 6세대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에 한 6세대 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분이면 주파하는 그런 4분이면 마하 한 6 정도. 속도가 마하 6 정도. 그만큼 약간 공군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뭐 공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계 1등 기업을 공략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1등은 어느 정도 고점에 와서 차라리 2등을 공략해 보는 건 어때요? 1등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2등 포지셔닝 전략. 그런 회사도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등 하던 회사가 만약에 1등을 하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드라마틱한 거죠. 엔비디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엔비디아도 이제 그랬었고요. 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에서도 사실 2등 하면서 1등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사실 그 뭐 증시를 주도하는 건 지금 누가 봐도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근데 워낙 관련해서 테마주도 많고 해서 조금 헷갈리거든요. 정말 돈 되는 AI, 안 되는 AI, 이 옥석은 어떤 기준으로 가르십니까? 보통 AI라 하면은 사람들이 AI가 아닌데 AI라고 이제 포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근데 매출에서 실제로 AI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그다음에 사람에서 보면 그게 메인 비즈니스는 아닌가.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매출로 될 거냐. AI가 핵심 기술로서 핵심 비즈니스 될 거냐. 그런 게 이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뭐 상무님이야 뭐 기업들도 직접 탐방하시고 기업체 관계자들 만나니까 관련 정보를 많이 얻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숨은 진주 어디 가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디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만 관심 가지면은 뭐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리포트도 다 볼 수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글로벌 기업 1등 기업이라는 책도 있고 그런 걸 다 보면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쪽 분야에 좀 관심을 가지면은 뭐 관심의 문제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 아는 것만 투자하자. 뭐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코스피 정말 3,000피 갈 수 있을지도 같이 지켜보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서재영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